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HL만도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 역시나 HL만도 쪽으로도 나와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로봇 액추에이터 수주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들리던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두 단어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반도체, 로봇 두 개의 키워드가 이제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HL만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지금은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그 중에서 HL만도가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에서 이제 증권사들 목표가들이 목표가를 많이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사들마다 좀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높게 부른 쪽만 보면은 KB증권이 이제 82,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을 했는데 지금 이제 61,000원이죠. 그러니까 한 뭐 30% 이상 윗단을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과거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것들은 이제 뭐 삼성이다, 아니면 LG다 이런 이제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로 인해서 이제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조금 세분화돼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장 큰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HL만도가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2008년도 이제 만도에서도 직접 밝혔죠. 2028년도가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텐데 이번에 이제 CES 2026에서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나온 내용 중 핵심은 무엇이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에 안착을 하면 몇 년 내에 일단 한 달 일주일 정도 한 달인지 일주일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긴 합니다만은 하루에 몇십만 개 액추에이터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서 일주일 아니면 한 달인 것 같은데 그건 다음에 좀 살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액추에이터의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일단 올해 이제 마스터 모델을 내놓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스터 모델은 그냥 뭐 모고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완제품 되기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그 바이어들한테 이제 그 자기네들의 액추에이터 성능을 이제 보여주는 그거를 이제 올해 내에 만들어서 영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실적이 좀 가장 중요한 상황이긴 하죠. 일단 올해 실적은 일단 전방 고객사들이 이제 자동차 판매 이제 뭐 현대나 기아나 뭐 외국 쪽에 이제 포드 지금 이런 쪽이 되겠죠. 만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좀 좋은 실적을 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 실적이 될 텐데 올해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HL만도의 예상 어떤 실적을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는 한 25%, 한 4분의 1 정도 조금 더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차트상에도 굉장히 유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좀 한번 볼 텐데요. 저희 윗단에 좀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HL만도예요. HL만도 보기 전에 다른 자동차 기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보면 코로나 때 고점이죠. 코로나 때 고점을 훨씬 넘어서 있는 상황. 그다음에 SL 같은 경우도 코로나의 고점을 이미 넘어서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HL만도의 어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 보면은 코로나 때 고점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특징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HL만도 같은 경우는 아직 코로나 때 고점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죠. 왜 이런 상황이 오는지 실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사실 HL만도의 코로나 때서부터 지금까지 실적 증가세를 보면 그 코로나 때 고점보다 밑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다른 웬만한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완성차 기업들, 그 네임드 부품사들의 주가가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위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데 HL만도는 실적도 괜찮고 절대 코로나 때 고점보다 밑에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만 보더라도 훨씬 윗방향 열어놓고 로봇 테마에서 또 액추에이터 물론 뭐 현대 기아 쪽에 납품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현대모비스와의 어떤 경쟁도 있긴 합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일단 실적 대비해서 다른 완성차 부품사들 대비해서 좀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L만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진행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한미 반도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HBM용 TC 본더 이제 장비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고 또 개장 전에 공시를 해줬고, TC 본더의 경우에는 HBM 제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만큼 HBM 관련주로 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에 가장 주목을 해 줄 만한 부분은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제 HBM TC 본더 공급 계약권인데요. 계약 금액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계약 금액 96억 5천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네. 96억 5천만 원은 TC 본더 이제 한미 반도체 기준으로 이제 세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세대 정도는 사실 계약 금액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한 대당 한 3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한미 반도체와 하이닉스의 어떤 그 둘 사이에 밀월 관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금이 좀 갔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미 반도체는 하이닉스 말고 이제 마이크론 쪽으로 좀 치중을 했었고, 하이닉스는 이제 하나 세미텍 쪽으로 좀 약간 무게가 기우는 감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HBM TC 본더 쪽에서 하이닉스가 이제 한미 반도체 쪽으로 어떤 뭐 손을 내밀고 있는 어떤 화해 무드가 좀 약간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큰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나온 이제 저궤도 위성 관련돼서 이제 장비 공개를 했다라고 나왔는데, 원래는 이 부분에서 전자파 간섭을 차단하는 장비인데, 그 부분은 한미 반도체가 원래 우리나라 1등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사실 증권사나 외국계 IB 쪽에서 굉장히 안 좋은 리포트들과 목표가 하향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말서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급등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모멘텀은 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 쪽으로의 어떤 공급망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왜 나왔는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일본의 뭐 신카와라는 쪽을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한미 반도체가 과연 TC 본더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사실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플럭스리스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더 쪽으로 진행이 됐을 때 과연 그 부분에서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 마켓 쉐어를 차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네. TC 본더에 있어서만큼 지금 한미 반도체가 전 세계 원탑이긴 합니다만은, 하이브리드 본더 넘어가기 전에 중간 이제 플럭스리스 본더라는 중간 장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반도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본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정말 뭐 쟁쟁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같이 하고 있는 배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한화 세미텍, 그다음에 LG전자도 하이브리드 본더에 진입을 하겠다고 작년에 굉장히 크게 좀 언론 플레이가 좀 있긴 했었죠. 이런 부분에서 한미 반도체가 과연 TC 본더에서의 마켓 점유율을 하이브리드 본더에서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의 그 하이브리드 본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플럭스리스 본더를 납품을 하긴 했었죠. 한 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이걸 당분간은 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HBM4 정도에서 하이브리드 본더로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빨라도 HBM4E 이제 7세대가 되겠죠. 이쪽에서 적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시간이 좀 약간 남아있긴 합니다만, 한미 반도체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진동을 잡는 부분입니다. 이제 붙이는 TC 본더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진동이 오면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어렸을 때 장난감 만드시는 분들 만들어 보시면 본드로 뭔가 붙일 때 이렇게 손을 떨거나 그러면 이렇게 잘못 붙여지는, 그것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정말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진동을 잡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뭐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세상으로 한 7%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2% 이하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의 가장 좀 안 좋은 그 뉘앙스가 나왔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좀 쳐볼게요. 이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IB들이 한미 반도체는 TC 본도는 굉장히 좋지만 하이브리드 본도 쪽에서는 어떤 뭐 경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의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의견서들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보란 듯이 한미 반도체가 좀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올해 초에 들어서 또 이제 반도체들 상승과 더불어서 또 삼성전자 쪽 이제 공급망 진입 얘기도 같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넘었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약간 재밌는 얘기 하나 좀 나왔습니다. 24년도 2분기에 이제 고점을 올해 넘어섰는데 한미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보고서가 단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 여러분은 이제 증권사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이제 보고서를 한번 리포트를 읽어보실 텐데 한미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가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이후로 일단 한미 반도체 10월 정확히 30일 정도의 마지막 리포트가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좀 약간 너무 높으면 밸류가 높으면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안 쓰긴 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40위입니다. 40위. 40위면 기업은행, LG전자, 삼성, SDS급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맞비교는 힘들긴 합니다만은 40위에 위치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위아래에 있는 기업들을 비교를 했을 때는 엄밀히 얘기하면 뭐 사실 싼 건 아니죠. 정리를 좀 하면 사실 지금 반도체 쪽 분위기가 좀 약간 로봇이나 이런 자동차 쪽에 분위기를 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윗방향은 충분히 좀 열어놓고 볼 필요성이 있는 모멘텀은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점유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공급망을 또 다양하게 넓혀 나갈지 여부에 좀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포착주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업종별로 순환매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고환율의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넷마블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넷마블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작년 말 지금 제가 이제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4분기 실적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미 나온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근데 4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실적이 주가에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일단 넷마블 알아는 봐야죠. 일단 포착 종목이니까 작년 4분기 실적 보면은 일단 영업이익만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한 170% 가까이 정확히 169%가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4분기에 사실 넷마블 이렇다 할 신작이 없었거든요. 3분기에 나온 이제 뭐 뱀피르나 이런 게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4분기에는 신작이 없었기 때문에 넷마블이 신작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난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적이 이제 26년도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증거가는 보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환율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넷마블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환율에 굉장히 유리한 기업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넷마블이 고환율에 굉장히 유리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던 단 하나의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홍콩에서 과거에 한 20년도인가 2019년도에 홍콩에서 이 소셜 카지노 게임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죠. 스피넥스라고. 그때 2조 원 넘게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거의 다 빚으로 이제 달러 빚으로 이거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달러 매출도 굉장히 많지만 이 달러 빚이 2조 원 이상 있다 보니까 이 고환율에서 이게 양날의 검이 돼버리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네. 지금 많이 상환을 했죠. 그래서 이자 부담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스피넥스에서 작년에만 아마 한 배당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일단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이쁜 어떤 백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제가 이제 넷마블과 관련돼서 관련 있는 기업 3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코웨이, 그다음에 하이브,
그다음에 NC소프트 이게 이제 넷마블이 다 굉장히 많은 지분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특히 코웨이는 넷마블이 뭐 대주주죠. 근데 이런 기업들의 좋은 실적이 넷마블에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가에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넷마블 시총이 4조 원이 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코웨이, 하이브, 그다음에 NC소프트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2조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런 거 2조 원 가치를 빼면 지금 넷마블의 퍼가 좀 러프하게 잡아도 한 6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 내에서도 굉장히 저퍼고 게임주는 사실 고퍼 업종 중에 하나인데 넷마블은 그 안에서 정말 딥밸류라고 할 정도로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가격 전략. 매수가는 51,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죠. 62,000원, 손절가는 전저점 4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게임주 안에서 또 추천주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62,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